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의 부군인 필립공이 별세하셨습니다. 향년 99세, 우리나라 나이로는 거의 100세가 넘으셨을 텐데 필립공이 어떤 분이었냐? 젊었을 때 굉장히 유명했죠. 뭘로? 이걸로. 그렇다고 합니다. 뭐 저랑 거의 비슷하죠? 네, 거의 비슷하죠. 눈 두 개, 코 하나, 콧구멍 두 개, 귀 두 개,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13세의 영국 여왕이 보자마자, 필립공을 보자마자 그냥 속 빠져서 결혼했다 그러는데, 필립공 얘기를 조금만 드리면, 그리스 왕자이기 때문에 이름이 필리포스였다고 하죠. 1921년생이시고요. 그리스 왕의 기승서열 2위였다고 하십니다. 그리스 그러면 위대한 역사의 나라 아테네 스파르타가 300을 외치던 위대한 역사를 생각하겠지만 요즘 슈컬리에 나왔듯이 실제 역사는 거의 대부분이 점령의 역사였죠. 점령을 한 역사가 아니라 대부분 당한 역사였죠. 그리스 입장에서는 로마가 가니까 오스만이 왔던 거의 바턴 터치하면서 왔기 때문에 거의 최근까지 정체성이 좀 왔다 갔다 하던 곳이었어요. 우리가 로마가 난지 좀 왔다 갔다 하던 곳이었는데 하여튼 거의 그런 역사였는데 이 그리스가 독립을 합니다. 오스만 제국이 몰락을 하면서 독립을 하는데 문제는 영국이 오스만을 박살내요. 그래서 1800년대 그리스가 독립을 하는데 영국이 해줬잖아. 또 왕이 없잖아요. 그래서 왕이 어디서 오냐? 외국에서 와요. 그리스 사람이 왕이 된 게 아니죠. 자기네 그리스 독립운동, 독립전쟁에서 했으면 그럴 수 있는데 외국이 도와줬기 때문에 외국에서 왕이 와요. 덴마크 출신이 왕이 옵니다. 루리우스 1세라고. 왜 뜬금없이 덴마크냐? 누가 독립을 시켜줬다고요? 영국. 그럼 영국에서 와야 되잖아요. 영국에서 온 사람이에요. 왜 영국에서 온 사람이냐? 일단 덴마크가 영국하고 가깝죠. 햄릿 이런 거하고 알듯이 덴마크 왕실과 영국 왕실 굉장히 가까운데 지리적으로 가깝고 이 루이스 1세는 누구냐? 누나가 영국 왕비야. 헷갈리지만 영국 왕의 처남이야. 그때 왕세자였지만 결국엔 영국 왕의 처남. 그러니까 내 와이프 남동생을 거기 왕으로 갖다 박은 거죠. 내가 이겼으니까. 그리스 입장에서는 갑자기 가만히 있었더니 독립은 좋은데 갑자기 자기들 지켜줬던 거기 왕의 처남이 왕으로서 앉은 거예요. 이런 썰이 있습니다. 사실 둘째 왕자를 보내려고 그랬는데 눈치가 보여서 실패했다. 야, 둘째 왕자는 좀 심하지. 아무리 지네가 독립시켰다 그래도 거기 식민지냐? 그래서 안 됐기 때문에 처남을 이제 올려놓은 건데요. 그때 당시 역사를 보면은 선물도 줬다 그럽니다. 처남 주기 선물. 우리가 남이 아니죠. 처남 주기 선물. 이걸로 잘해봐. 여기 있는 섬들 몇 개 주고 이제 그리스가 독립을 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요리우스 1세란 분은, 혈연 관계가 어떻게 돼 있냐. 누나는 영국 왕비고요. 덴마크에서 왔으니까 형은 덴마크 국왕이죠. 자기는 그리스 국왕이 됐고요. 여동생은 러시아 제국의 왕비로 갑니다. 자기 부인은 러시아 황제의 조카예요. 말로만 들어도 뭔가 어지럽죠. 뭔가 어지러운데 하여튼 오망성처럼 엮여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거의 오망성처럼 엮여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분이 거기 왕으로 왔습니다. 그럼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나중에 아들을 낳는데요. 이 요리스 1세가. 당연히 큰아들은 그리스 국왕이 되고 네 번째 아들이 필립공의 아빠예요. 지금 돌아가신 영국 여왕의 필립공이란 분. 그럼 필립공이라는 사람은 결국 덴마크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덴마크의 왕자 이런 거에 가까우니까 또 그리스 왕이지만 그리스의 피는 1도 없습니다. 그리스 사람이랑은 1도 관련이 없죠, 사실은. 근데 유럽은 대부분 이래요, 희한하게. 그 나라랑 별로 관련이 없어. 그 나라 국왕이라도. 하여튼 그 나라 국왕이 된 거고, 결론적으로 돌아가신 필립공 선생님의 그걸 보면은 자기 아빠고요. 자기 할아버지죠. 할아버지가 아들을 낳는데 여기 위는 그리스 왕, 사촌이죠. 자기 아빠가 이렇게 낳고 여기가 나중에 그리스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그리스는 왕가가 나중에 없어지거든요. 자, 하여튼 그래서 그리스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분 필립공을 또 정리해보면은 제가 정리하다가 진짜 정신없어갖고 이거를 정리하기가 너무 어려워. 큰할아버지가 덴마크 왕이고요. 큰아버지는 그리스 왕인데 사촌 조카도 그리스 왕. 제가 한 거죠. 틀릴 수 있어요. 사촌 조카도 그리스 왕이 됐고. 근데 그리다가 승질나서 던져버릴 뻔했는데 고모들은 러시아 왕가고요. 자기는 영국 여왕과 결혼을 했어. 하여튼 이렇습니다. 여기도 이런 분입니다. 자, 근데 문제가 그리스가 1973년에 왕정이 폐지가 되면서 나중에 왕가가 그리스에다가 재산 반환 소송을 하는데 그때 나온 말이 이런 거예요. 아니, 그리스인의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으면서 왜 그리스 왕가가 그리스한테 재산 반환 소송을 하냐라는 말이 있었는데 옛날엔 그랬고, 여기서 약간 번외적인 얘기를 드리면 옛날에 어떤 상황이었냐. 자, 요런 두 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닮았죠. 이분들이 누구냐. 왼쪽이 영국 왕 조지 5세고요. 엘리자베스 2세의 할아버지죠. 오른쪽은 누구냐? 러시아의 마지막 차르인 니콜라이 2세입니다. 영국 왕이고 러시아 왕이거든요. 똑같이 생겼죠? 클론 아니고요. 영국 왕, 러시아 왕인데 갖다 놓으면 이렇게 생겼네. 이거 좀 심한데. 야, 갖다 놓으면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옷바까 입으면 헷갈리는. 누가 누구의 왕인지 좀 헷갈리게 생겼는데 왜 이런 현상이 펼쳐졌냐? 둘이 뭔 관계 있냐? 관계 있죠? 엄마가 자매야.
그러니까 엄마가 이모고 엄마가 이모예요. 이종 사촌인 거야. 근데 한 명은 영국 왕이고 한 명은 뜬금없이 러시아 왕이야. 물론 이랬다가 이 러시아 황제 이분 니콜라 2세라는 분은 여러분들 다 기억하는 러시아 최후의 짜르 니콜라 2세의 총살 사건, 가족들이 전부 다 총 맞아서 죽죠. 그 유명한 아나스타샤 아빠, 러시아 공주 요분 아나스타샤, 미모로 그렇게 유명했다는 아나스타샤 아빠가 되는데, 러시아 왕제 일가가 요 가운데 요분, 와씨 미모 싫어하냐? 이분이죠, 이분. 러시아 왕제 일가가 저는 총살되는 저 쓰라림이 있었는데, 하여튼 저에겐 딴 얘기니까, 필립공 아저씨는 그리스가 쿠데타에서 온 가족이 망명을 합니다. 프랑스, 영국에 생활을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국 해군학교 시절에 여왕과 만나죠. 근데 여왕과 만나는데 야 진짜 하여튼 이랬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잘생겼기 때문에 영국 여왕의 남편이 되면서 그리스 왕위를 계승권을 포기하게 됩니다. 사실 그리스 왕은 왕가가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왕위 계승권이 큰 의미가 없었지만, 근데 재밌는 건, 그럼 그리스에서는 그리스 왕이 그리스인과 피가 1도 안 섞였잖아요. 자, 영국 왕을 봅시다. 영국 왕은 지금 윈저죠. 윈저 가문이라고 그러는데, 원래 가문 이름이 작센코 브루크 코타 가문이었어요. 영국인데 독일 가문이었습니다. 근데 왜 바꿨냐? 독일하고 세계 1차 대전을 치르는데 왕이 독일 가문인 거야. 우리가 일본하고 싸우는데 왕이 일본 사람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야씨 왕 장난쳐 니 독일, 그러니까 왕이 가만히 분위기 보니까 분위기 안 좋으니까 조지 5세가 이름을 바꿔요. 이게 윈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국 그거 보면은 야 약간 독일 사람스럽다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 필립공이란 분이 갔을 때 마운트 배튼이란 이제 성을 얻는데, 그것도 사실 영국 귀족성인데 이 윈저에서 자기 성으로 바꾸겠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이씨 왕조에 들어와서 장가를 갔지만은 자기가 김씨니까 이 왕조를 윈저가 아니라 마운트 배튼 자기 성 김으로 바꾸겠다 얘기를 하다가 통과가 안 됐죠.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상했다 그러죠. 좀 삐졌다. 내 성으로 안아주고 와이프 성으로 하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자기 첫 아들 이름도 이 두 개 넣겠다고 여하고 엄청 싸우다가 결국에 둘 다 얻다는 썰이 있는데, 이게 그래서 굉장히 서운한 게 많았다고 하죠. 아들은 왕자인데 나는 공작이다.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희한하게 여왕의 남편인데 1957년에 왕자 자기도 받습니다. 이게 가능한가? 우리나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여튼 그렇다 그럽니다. 자기가 해서 프린스라는 것도 이제 붙이는데, 야 그러면 영국이 왜 갑자기 독일 뭐 작센코 모시기가 쿠르크 보타 이런 게 영국 왕이 왜 됐냐? 이것도 이유가 있어요. 영국의 위에 빅토리아 여왕이라는 분이 있죠. 굉장히 유명한 바로 그 빅토리아 여왕. 이분의 부군이 거기서 왔어요. 작센코 부르크 코타. 하여튼 독일에 있는 거기 있는 분이 남편으로 왔어요. 근데 웃긴 건 이 빅토리아 여왕의 엄마는 누구였냐? 이 족보가 이거 한국 사람으로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 자기가 여기거든요. 빅토리아 여왕이 남편이 여기에요. 그러니까 빅토리아 여왕의 엄마가 남편의 고모야. 헷갈리는데. 빅토리아 입장에서는 큰아빠죠. 남편의 아빠가 큰아빠야. 그러니까 이 뭐라 그래야 되지? 사촌인 거죠. 사촌. 고종 사촌이라 그래. 사촌. 그러니까 엘버트 빅토리아의 남편 입장에서는 고모 만나러 왔는데 고모 딸이 이뻐서 결혼을 했다. 아 이게 동방예의지국으로서는 이게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모 딸이 예뻐서 결혼을 한 그런 일이 펼쳐지는데, 그러니까 빅토리아 여왕 입장에서는 빅토리아 여왕은 엄마가 작센가니까 2분의 1이 독일이었거든요. 남편은 아예 작센가에서 왔어. 그러니까 자식들은 4분의 3이 작센이죠. 사실상 독일계가 이제 영국의 왕을 열심히 하고 있었죠. 이거를 제가 계산을 하고 혹시 틀렸을까봐 그 교수님의 의견을 봤더니 영국 왕실은 정통 앵글로색슨족이 아니다. 여기까지는 사실상 아니었고요. 엘리자베스 2세는 그래도 뭐 스코틀랜드 중간에 왕비가 와서 조금 섞였다고 합니다. 그리스만 뭐라 그럴 게 아닌 거죠. 영국도 똑같지. 이게 또 유명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마운트 배튼 필립공이 영국에 왔을 때 이분을 돌봐주신 분 이름이 마운트 배튼인데, 이 마운트 배튼 경이라는 분의 자손이 얼마 전에 결혼을 하셨어요. 한국 사람은 또 이해하기 힘든, 동방예의지국 이해하기 힘든 일이 펼쳐지는데 동성 결혼을 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이쪽이 백작인지 공작인지 하여튼 경이고 이쪽이 그 파트너 되시는 분인데 동성 결혼은 충분히 할 수 있지. 결혼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조금 이해하기 힘든 건 이분이 여성과 이미 결혼하셨거든요. 딸만 셋이에요. 딸을 셋을 한 다음에 이혼한 다음에 커밍아웃을 한 거예요. 이것까지도 이해할 수 있지. 자기 정체성을 나중에 찾았으니까. 그랬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건 결혼식에 전처 있잖아. 자기 딸의 엄마, 딸 셋의 엄마. 아 이거는 좀 쉽지 않은데 자기 전처의 손을 잡고 결혼식에 입장을 했다 그럽니다. 야 우리가 아빠 손 잡고 입장했듯이. 그리고 이 한마디로 전 남편의 손을 잡고 전 남편 동성의 파트너한테 이렇게 전달해주는 그 결혼식장에 전처가 등장을 했다는 거죠. 와 정말 쉽지 않아. 정말 쉽지 않아. 그러니까 사고 방식이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어려운데. 자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말하면서도 헷갈리지만 우측은 전 남편이시고요. 공작인지 백작인지 하여튼 경. 좌측은 전 남편의 파트너죠. 전 남편의 남편.
이분은 전처. 이 둘이 결혼하는데 이분이 손잡고 가서 이렇게 전달해 주셨다는 거죠. 야, 이거 쉽지 않은데. 야, 우리는 이게 만약 여자라고 쳐도 전처를 나 재혼하는데 내 손잡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럼 새로 결혼하는 그분의 멘탈과 전처의 멘탈이 정말 대단해야 가능한 일인데, 물론 뭐 당사자도 대단해야 되고, 하여튼 이거를 왕실에 결혼해서 최초로 해내셨습니다. 아, 정말 쉽지 않아. 정말 대단한 나라다. 서양들의 이 자유분방함은 정말 대단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게 얼마 전에 있던 일이죠. 하여튼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 부군 필립 공이 별세를 하셨는데, 자식이 4명이고 8명이 손자고 10명이 증손자인데 그 중에 한 명이 찰스 영국 왕세자고 무려 74년간 영국 왕실에 있다가 별세를 하셨다고 합니다. 옛날 사진을 보면 유명하죠. 이거 영국 왕실 SNS에 올라온 추모 사진인데 이런 분들이었다고 해요. 오. 제일 좋을 때, 한창 때, 나중에 이렇게 거의 100세 가까이 되셔서 이렇게 되셔서 해로 하시다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